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유엔 그 결의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없을 겁니다. 북한이 예.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제재가 들어가면 네. 거기에 반발해서 이 벌리는 그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동이 오히려 그야말로 이게 좀 요즘 뭐 가성비라고 그래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 예, 예. 예, 가성비 별로 없는 게 지금 대북 제재예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제재가 8번째인데 네. 그동안에 7개의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되어 왔었지만 네. 북한이 계속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해서 쏘았는데 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제재가 소용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을 이번에 틀어막았고 그러면 그만큼 돈줄을 조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미국식 사고방식이네. 왜냐하면 예. 북한은 그런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예.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니에요. 군부에서 따로 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무기 장사. 무기 장사. 예. 그렇죠. 아니 미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죠. 미국하고 사이 나쁜 나라들하고 무기 장사를 해서 1년에 한 10억 달러씩 도로 쓴다는 것이 2000년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미.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조회가지고 안 되는 거고. 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소위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과의 무기 거래까지 막을 수 있다면 얘가 다르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의 이거는 다 그 좀 약간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겁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고. 예.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그 비협조로, 협조하지 않아서, 석유 송출은 못 막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대북 압박 앞에서 한미일이 해 들어가지만, EU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지만, 네. 뒷문은 뻥 뚫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부터 그것은 뭐 기정사실이 돼 있었지만은 민생 물자는 계속 왕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북한한테 뭐 군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광물 수출을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무역액의 3분의 1을 막았다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한다? 참만해요. 예.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뤄지는 상대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북한은 잃을 것이 없는 나라예요. 도발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에서 그 압박과 제재로 협상에 나오게 만들겠다? 꿈 같은 얘기. 자, 그러면 그 오히려 북한이 그 이후에 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더 크죠. 더 이미 크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면 우리는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오늘 또 다시 또 발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성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부 성명이. 예. 하여튼 1000배 100배 그 갚아주겠다 하는 그 뭐 두고서는 문제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하여튼 더 세게 그 이 말폭탄을 쏟아내는데 그게 말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군사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는 거 말고 혹시 핵실험이 다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핵실험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직은 5번으로 어느 정도 핵 관련 기술은 이제 확보했다고 지금 북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투발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의 거리가 늘어나는 게 미국한테는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다음에 SLBM이라면 잠수함 미사일, 발사 미사일. 그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미국 저 항공모함 근처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쏘아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북한은 그런 SLBM을 쏘거나 또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걸 계속 쏘아대면서 그 기술을 축적시켜가지고 결국은 12,000km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다 금년 하반기에는 모든 노력을 집중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로서 중단 안 돼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까지 ICBM 말 그대로 완성 이 단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미국의 동부를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미국이 이제 급해가지고 쫓아나올 거다. 협상하자고. 라고 하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미국의 그러니까 그 뉴욕 이런 데까지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트럼프 못지않은 대북 강경파인 부시도 네. 핵실험하니까 북한 보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협상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성공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뭐 말폭탄 쏘다냐고 금방 없애버릴 것처럼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네. 그건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없는 거고. 맥마스터 백악관 국방부 보좌관 같은 예방전쟁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이거는 전부 다 그러면 빈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빈말이라고 하는 건 표현은 적절치 않고 네. 겁을 줄 때까지 줘보자 이거죠. 근데 네. 실제로 예방전쟁을 하겠다고 북한을 쳐보십시오. 네.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반발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죠. 그 반격 포탄이 어디로 갑니까? 네. 남한으로 오는 거죠. 한반도 전쟁이죠. 한반도 전쟁이고 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한국 사람만 다칩니까? 미군도 다칠 수밖에 없고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다치게 돼 있어요. 네. 미국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네. 그 이미 미국의 그 국방장관을 했던 윌리엄 페리 박사가 네. 94년에 내가 국방장관을 할 때 북한을 치려고 그랬지만 그런 여러 가지 후과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는 전쟁터가 된다는 것 때문에 감히 그 짓을 못했다. 예. 그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다. 근데 지금 핵이 10개, 20개 있다고 하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어디 있는 줄 알고 때리느냐. 그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윌리엄 페리 장관이 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 대북 선제 타격론 빈말이다. 못한다. 미국이 그런 전쟁 벌릴 여력이 없다 지금. 장관님 그러면 우리 국내 언론은 왜 자꾸 선제 타격론 이야기하고 요즘은 또 8월 위기설 또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선제 타격론은 아마도 이제 보수 쪽에서 자꾸 보도를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해서 그 북한이 겁을 먹고 무릎 꿇고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지금 그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 예. 8월 위기설은요. 예. 미국이 지금 예산 심의가 9월 달에 끝나야 됩니다. 지금 한참 예산 심의 기간 중이에요. 예. 8월이면 이제 예산 심의의 피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때 그 시점에 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돼야만 주한미군 내지는 극동군 내지는 태평양 함대의 그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안 되고 유지가 되거나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군산복합 체육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페이크 뉴스예요. 오, 가짜 뉴스입니까? 그렇죠. 4월 달에 또 금년 4월에도 또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랬죠. 어떤 언론으로 얘기하면서 그 페이크 뉴스다 했는데 네.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은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 나왔던 페이크 뉴스고 8월 위기설은 예산 심사가 그 절정에 달해 있을 때를 하는 페이크 뉴스고.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싹 적당하게 근거 있죠. 예. 또 8월 21일부터 3일 말일까지 진행되는 무슨 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고. 네. 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게 원래 도상 훈련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관념적으로는 북한한테 위협적이지만은 실제로 북한한테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훈련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그때 무슨 여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 쏘거나 무슨 겁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다면 9월 9일이 지금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 그것까지는 해야는 아니지만 그때쯤 해가지고 소위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는 무슨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8월 위기설 아니지 벌써 이제 9월이지 뭐. 근데 또 그 일각에서는 또 코리아 패싱 이런 거 주장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그 희망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빼고 미국이 중국하고 타협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 중국이 왜 미국의 그런 어떤 그 구도 속에 끌려 들어갑니까? 심지어 키시저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핵을 없애주면 북한을 친중 국가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불안해한다면 미군 철수를 해주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라는 게 키신저 안화 아니에요? 그 키신저 박사가 이제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 의심 많은 중국이 미국이 철수해주겠다는 미군 철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해 오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김정은을 드러내가지고 친중 정권을 만들 수 있다면 직접 미국의 도움 없이 하지 왜 그 미군 철수라는 말을 믿고 해요? 미군 철수? 미군이 지금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가기로 했고 지금도 미적거리고 있고 예. 용산에서 옮기기로 해놓고 지금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동맹국끼리도 그러는데 적대국끼리 그 약속을 지킨다? 나중에 와서 아니 그때는 그 약속을 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조처상 문제가 있고 못 나가겠네. 아직 지금 시간이 좀 거진하면서 슬그머니 주저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중국이 그 바보입니까? 에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코리아 패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건 적절했던 통화 내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미국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 같고 예. 핵심은 그러나 결국은 대화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 혹시라도 자기들 몰래 남북 간에 뭔가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예. 뭔가 지금 김 빼는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심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예. 장차 뭐 이 한 번 더 그 베를린 구상 같은 걸 실현시키려면은 미국의 협조가 어차피 필요하니까 미국이 지금 그 불안해하는 그 대목은 짚어주고 네.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건 대화로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압박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제재를 하고 압박해야 될 때인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방점이 찍혀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 점을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한 그 리용호 외상과 만났다. 3분 동안 만났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이 만남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거겠죠, 장관님. 그건 미팅이 아니고 인카운터지. 조우지, 조우. 그러니까요. 네. 오다 가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뭐 모른 척할 수 없으니까 잠깐 서가지고 뭐 아주 의례적인 인사했을 뿐인데 네. 그 북한 사람들이 남북 간의 외무부 장관끼리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라고 합니다. 왜요? 아니, 그거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지금 북한, 통일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은 네. 북한도 국가고 지금 그 남한도 국가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일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교장관끼리는 외무부끼리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소위 일종의 그 원론적이고 명분적인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남북 그 회담 했고 이럴 때 외상이 뭐 직접 나온 게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니, 남북 간에 외무부 장관이 회담한다면은 그 국제관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남남이지, 그것은.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국제로 유엔에도 가입해 있지만은 결국은 통일을 해야 될 일종의 분단 국가끼리. 외무부 장관이 만난다면은 그것은 통일은 포기했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만나려고 그러죠. 그렇죠. 구차해. 근데 북한이 그런 원칙론자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아니, 이건 남북 간에는 외무장관끼리 만날 이 상황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최고 국가 목표인 통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안 누는데 우리는 자꾸 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뭐. 근데 그쪽에서 그래도 3분 동안 만나서 싫은 소리 안 하고 덕담이나 하고 수사적인 표현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8324일. 예. 그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근처에 숨어 있다가. 네. 갑자기 쏘아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북한은 그런 SLBM을 쏘거나 또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걸 계속 쏘아대면서. 그 기술을 축적시켜가지고 결국은 12,000km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다 금년 하반기에는 모든 노력을 집중하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로서 중단 안 돼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까지 ICBM 말 그대로 완성. 이 단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미국의 동부를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미국이 이제 급해가지고 쫓아나올 거다. 협상하자고.라고 하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그 뉴욕 이런 데까지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 그렇죠. 과거에 트럼프 못지않은 대북 강경파인 부시도 핵실험 하니까 북한 보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협상하자고. 송추는 못 막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대북 압박 앞에서 한미일이 해 들어가지만 EU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지만 네. 뒷문은 뻥 뚫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부터 그것은 뭐 기정사실이 돼 있었지만은 민생 물자는 계속 왕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북한한테 뭐 군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광물 수출을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무역액의 3분의 1을 막았다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한다? 참만해요. 예.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뤄지는 상대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북한은 잃을 것이 없는 나라예요. 도발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상대에서 그 압박과 제재로 협상에 나오게 만들겠다? 꿈 같은 얘기. 자, 그러면 그 오히려 북한이 그 이후에 더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더 크죠. 더 이미 크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면 우리는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다시 또 발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성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부 성명이. 하여튼 1000배 100배 그 갚아주겠다 하는 그 뭐 두고서는 문제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하여튼 더 세게 그 이 말폭탄을 쏟아내는데 그게 말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군사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는 거 말고 혹시 핵실험이 다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뭐 핵실험도 필요는 하겠지만 아직은 5번으로 어느 정도 핵 관련 기술은 이제 확보했다고 지금 북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투발수단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의 거리가 늘어나는 게 미국한테는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다음에 SLBM이라는 잠수함 미사일. 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유엔 그 결의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없을 겁니다. 북한이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거 지금 제재가 들어가면 거기에 반발해서 이 벌리는 그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동이 오히려 그야말로 이게 좀 요즘 뭐 가성비라고 그래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 예, 가성비 별로 없는 게 지금 대북 제재예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제재가 8번째인데 그동안에 7개의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되어 왔었지만 북한이 계속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해서 쏘았는데 그게 뭘 얘기합니까? 제재가 소용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을 이번에 틀어막았고 그러면 그만큼 돈줄을 조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미국식 사고방식이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런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 거 아니에요. 군부에서 따로 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무기 장사. 무기 장사. 그렇죠. 아니 미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죠. 미국하고 사이 나쁜 나라들하고 무기 장사를 해서 1년에 한 10억 달러씩 도로 쓴다는 것이 2000년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뭐 조회가지고 안 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소위 미국 말 안 듣는 나라들과의 무기 거래까지 막을 수 있다면 이해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거는 다 그 좀 약간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그 비협조로 협조하지 않아서 석유